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12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어떤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요. 자,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12월 10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있은 이후에 일주일이 흘러간 그런 재료가 있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HTS 안에서 보는 거래 동향 또는 수급 동향, 그 메뉴에서 볼 수 있는 매매 주체별 어떤 순매매 동향 자료에서 연기금과 국가가 항목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요. 12월 10일부에서 이게 연기금으로 그냥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자, 이게 뭐가 큰 이슈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 연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연기금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연기금 수급 분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국가 수급 통계와 합쳐지면서 이게 조금 이제 난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 이렇게 합쳐진 이후 일주일이 지금 지나갔는데요. 자, 연기금과 그리고 국가 지방단체의 수급 통계 통합, 요 흐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리고 이렇게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기금, 그 중에서 특히 국민연금의 어떤 수급 흐름을 대략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이야기를 할 때요, 그 거래 동향 통계에 연기금과 국가가 이렇게 두 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각의 항목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학연금이니 뭐 공무원연금이니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기금이 연기금 그 통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민연금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다 보니까 연기금의 수급이 거의 이꼬르 이꼴, 예, 4대 기금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국가 통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서 뭐 재정부에서 매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지방자치단체 통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 우체국에도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요, 그 시중은행들 부도나도 우체국 예금은 부도 안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이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 차익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국가 통계를 보게 되면은 뭐랄까, 이제 하루 단위로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닌, 결국은 썸 하면은 제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조금 이제 연기금 분석에 난해한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통계 지표가 합쳐진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손이잖아요. 예. 보통 이제 기관이다, 뭐 또는 증권사다. 기관 안에 보면 증권사, 투신, 뭐 국가, 연기금 이렇게 쪼르륵 뭐 사모펀드 쭉 있는데, 그 각각의 세부 항목들은 또 구성하는 기관들이, 뭐 증권사다 그러면 50여 개 증권사,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기금이나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수십 개의 기관이 아니고 거의 단일 주체입니다. 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정사업본부. 그렇기 때문에 요 통계 자료가 뭐 국민연금이 움직였구나, 또는 우정사업본부가 움직였구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자, 거래 동향이 노출돼서 전략과 전술이 노출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 그래서 나를 알고
어떤 상대방의 매매를 알면은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노출되면은 그것처럼 불리한 상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연기금하고 국가는 너무나도 단일 매매 주체에 집중된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수급이 노출되는, 예, 전략이 노출되는 그런 조금 뭐랄까 불리한, 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12월 10일부터 예, HTS, 뭐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등에서 이 두 개의 수급 통계가 합쳐져서 연기금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요, 650조 원이 넘잖아요. 그 중에 대략 한 18에서 19%를 국내 주식에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빨리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계속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자, 연기금과 국가가 합쳐지면서 12월 10일부터 HTS 상에서의 수급 통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12월 10일부터 국가는 빵으로 나오고 그 이전 데이터는 예, 나와요. 자,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연기금과 국가가 합쳐진 연기금 등에 다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통계치가 합쳐지게 되면서 일종의 레이더 효과 같은,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기금의 수급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반대로 국가의 수급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스텔스 효과, 이게 좀 뭐랄까요, 우리 전투기나 뭐 이런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전투기나 또는 이지스함, 예, 그런 데서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해서 자, 적들이 추적하는 그 레이더와 똑같은 파장을 역으로 쏘거나 혹은 그 전파를 중화시켜 버리는 어떤, 예, 페인트를 도색한다든가, 예, 반대 전파를 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적인 노이즈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텔스 효과예요. 그 비슷한 상황으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 우리 요즘 공부할 때 저처럼 이제 올드한 분들은 올드한 분들은 독서실 가서 조용한 데서 이렇게 공부하시지만, 자, 좀 이제 젊은 세대 분들, 그리고 저도 좋아합니다. 저 올드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커피 전문점에는 다양한 소음들이 생기면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정말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중화돼 버려요. 일종의 이것도 스텔스 기능입니다. 자, 이것처럼 연기금과 그리고 국가의 수급이 합쳐지면서 일종의 스텔스 기능이 나타나고,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자연스러운 노이즈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자,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분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자료는요, 2009년 3월부터 해서 연기금과 국가 누적 매매 동향과 그리고 연기금과 국가를 합친, 예, 그 누적 매매 동향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약에 연기금 국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 뭐, 예, 뭔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합쳐서 보게 되면요, 뭐 2017년 이전까지는, 예, 국가라고 해봐야 이제 우정사항본부가 그 차익거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매수가 있으면 매도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나오게 되면서 뭐 누적 순매매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했죠. 근데 2017년 중반 이후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국가가 대규모로 매도한 이런 통계치가 나타나면서,
자, 연기금 국가 통합 요 부분, 회색 부분을 보게 되면 분석하기 참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개 통계치, 국가와 연기금의 통계치가 없는 상황에서 회색 막대기만 보면, 와, 이게 연기금 플러스 국가인데, 연기금이 매도한 거야? 국가가 매도한 거야? 이걸 알 수 없어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누군가가 몰래 알려주면은 알겠지만, 우리가 요 자체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죠. 일종의 이제 스텔스 기능이 나타난 셈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기금 국가가 통합된 형태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가 나오든 이게 연기금이 매수한 건지 아니면은 뭐 연기금이 매도한 건지 국가가 매도한 건지 매수한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자, 무조건 알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연기금의 수급 분석,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국가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심이 가는 거는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자, 여러분들 한번 옆에 창 띄우고, 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창을 띄우시거나 혹은 예, 유튜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한번 그 모바일 인터넷으로 한번 조회를 해봐 주세요. 국민연금기금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자,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투자정보 부문별 현황 메뉴 이렇게 쫓아 들어가시면은, 자,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자,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어디에 몇 프로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자, 2018년 9월 말 보게 되면 전체 자산 650조 원에 국내 주식 123조 9천억, 예, 19%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요 자료, 자, 언제 기준입니까? 2018년 9월 말. 딱 우리 여기서 필이 딱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18년 9월 말이면 아직 주가지수가 10월에 폭락하기 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국내 주식 저거 가지고 뭔가 계산할 만한 게 있겠네 라는 느낌이 싹 스쳐 지나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자, 9월 말 이후 지금까지 종합주가지수의 등락을 보면 11.6% 하락했습니다. 자, 뭐 엄밀하게 저 국민연금의 수급을 분석할 때 뭐 코스닥 시장 지수 하락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 코스닥이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선 아직 많이 작아요. 예, 무시해도 됩니다. 예, 뭐 한 20% 가까이 되긴 하지만 계산하는데 요까지 다 엄밀하게 계산하면 좀 많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종합주가지수로만 보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코스닥까지 감안하면 11.6%가 아니고 더 많이 빠졌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위에 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은 자 123조 9천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 금액이 9월 말 이후 오늘까지 11.6% 하락했으니까, 자, 하락했다면 예, 109조 5천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109조 5천억. 그렇다면 전체 운용자산 9월 말 기준 해가지고 보게 되면 비율이 16.7%예요. 자,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에서 내년에 18%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춘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1.3%포인트나 낮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년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연기금의 매매가 좀 뭐랄까 지지부진 해왔지 않습니까?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치에서 보면
만약에 1%포인트만 더 사야 된다 하더라도 전체 운용자산 653조에 6조 원 가까운 금액을 사야 됩니다. 예, 엄청난 금액이죠. 자, 수조 원대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에 자 9월 이후 연말까지 뭐 지금 한 지난주에 예, 저희 회사도 국민연금 싹 이제 공단에서 빼갔는데, 예, 벌써 3개월치 빼갔다 한다면은 자 거의 한 4, 50조 예, 추가로 증액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10몇 프로 감안하면은 거의 이것도 또 수조 원이죠. 자, 그렇다면은 보수적인 국내 주식 비중 18%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몇 조 원 단위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뭔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수에서 만약에 시장이 더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더 엄청난 규모로 국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 제가 이야기 드린 거를 조금 이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기금의 매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한다면은 하방 경직이 강할 것이고, 반대로 매도를 해야 돼야 하는 상황인데 시장이 고공권에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할 겁니다. 그것도 연기금에 의해서. 자, 이러한 그림이요. 하루하루 단위의 연기금 수급으로 본다면은 마치 이게 그 우리 바닷가 가서 파도를 보고 파도가 이렇게 높이 쳤어. 아우 겁나 뭐 잔잔해. 이 모양이 지구의 모양일 거야 라고 잘못 판단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크게 본다면요, 자, 더 넓은 시장의 모습을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와 연기금의 자 수급 통계가 통합이 돼서 노이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연기금의 수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요, 우리가 큰 시장 흐름을 잡을 때 자,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도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인분들이나 뭐 여러 SNS에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처럼 저도 계속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제로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